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제주가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관광객이 700만 명에 근접해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 관광이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과 함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 더 이상 휘청이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엔데믹을 앞둔 제주 관광의 현재와 미래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양필수 글로벌 마케팅 그룹장과 김지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올 상반기 제주 관광객이 700만 명에 근접해서 682만 명으로 잠정 집계가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역대 최고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관광객 증가 추세가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내국인 698만 명, 그리고 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더해서 7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569만 명, 과 비교해서 13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게 8월 11일이니까 한 37일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내국인이 가장 많았던 2019년 같은 기간 671만 명과 비교해서도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수준인데요. 당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관광객이 752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올해 누적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1400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9년 1356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해가 중국발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6년입니다. 당시 관광객이 내국인 1224만 9,959명, 외국인 360만 3,021명에서 1,585만 명 정도였는데 예. 내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제주에도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씨마저 좋아지면서 여행 심리 회복세가 빨라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에다가 아직은 외국에 가기 쉽지 않아서 제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주 관광공사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들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요? 네, 코로나 시기에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주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이제 해외 대체 여행지로서 제주를 이제 선택을 했다. 이게 56.1%로 나와서 이제 현재까지는 해외여행 대체지로 제주를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여행 내국인 여행객들이 여행 목적을 보면 대부분 유일학, 여가, 휴식을 이제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수학여행을 중심으로 한 단체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회의, 산업시찰 등 마이스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군요. 자, 그리고 4월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5월부터 제주로 수학여행들을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제주로 수학여행 왔다 갔다 하는 기사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몇 명 정도 제주에 수학여행을 다녀갔고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눈에 띄지 않았던 수학여행단이 크게 늘었는데요. 6월 중순 기준으로 제주를 찾았거나 또 예약한 학교가 100곳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초중고교 107군데 학교 18,000명을 웃돌았는데요. 지난달 24일 기준 수도권 61개 학교 9,900명을 비롯해 영호남권 각각 31개교 5,100명과 32개 학교 5,400명으로 120여 개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반기에 3만 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학여행 계획을 논의 중인 학교도 많아서 앞으로 제주행 수학여행단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늘어서 일단 제주 관광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형 회의, 전시회, 학술 행사 이런 단체 행사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지금 마이스 관련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상황인지요? 어떤 추세로 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약 2년 동안 이제 마이스 행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이제 개최되더라도 온라인 행사로 이제 개최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오프라인 형태의 제주에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일정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마이스 행사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세미나, 학회 이런 마이스 행사들이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 100명 정도의 행사가 이제 15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여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못 왔던 분들이 이렇게 회의 핑계로 막 오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주로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주말에 4인 가족이 서울에서 제주에 오려면 왕복 항공요금이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근데도 항공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고 여름 휴가철이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6월 한 달에만 하루 평균 4만 2천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 국제유가 상승과 높은 예약률 때문에 그 제주행 항공권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그 예약률은 95%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95% 정도면은 그 만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말 4인 가족 기준 김포 제주 왕복 항공권이 100만 원 안팎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하는 시간대 제주행 항공권을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주행 오전편과 저녁 시간대 제주 출발편은 매번 좌석이 동일하는데요.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공항 슬롯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 이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투입하기도 더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슬롯이 뭐 꽉 차가지고 예. 어렵습니다. 이 관광업계에서는 이 제주 관광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도 있지만 또 지난해처럼 하반기 되면 또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던데 요즘 관광업계는 좀 분위기가 좀 밝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코로나 팬데믹 예. 기간 동안 그 세계 국제 관광은 단절의 시대를 경험할 정도다. 예.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발리라든지 푸켓 예. 같은 제주와 같은 그 섬 관광 목적지는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주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국인 관광객 위주로 관광 시장이 되다가 보니까 예. 이제 관광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이 나타났고요. 이제 골프장 렌터카 같은 업종은 호황을 누린 반면에 이제 전세버스업, 외국인 전문 쇼핑 전문업, 이제 카지노, 면세점 예. 같은 외국인 전문 대상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이 풀리면서 전세버스, 호텔 등에서는 이제 서비스 품질을 위하고 그 영업 가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종사원들이 이제 구해야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어려웠던 외국인 대상 업계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그 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예. 영업 재개를 위해서 그 비즈니스 관계 회복을 위한 예. 팸투어라든지 예. 그리고 세일즈 지원 요청 등을 그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는 예.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요금이 비싸지고 또 항공사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객선으로 제주에 오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막 늘었다고 합니다. 여객선 타고 제주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지금 늘어났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그 선박을 통해서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이 31만 4,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300명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나 늘었군요. 네, 예. 코로나19가 이전인 그 2019년 같은 기간 23만 명 정도인 걸 비교하면 34% 정도 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 백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항공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하늘길 예약이 쉽지 않은 데다 항공 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기 때문으로 예. 보입니다. 여기에 렌터카 요금도 올라가고 한 달 살기 등 장기 여행객과 차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선박 이용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 찾는 여행 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차박, 한 달 살기 이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이런 달라진 여행 패턴에 맞게끔 제주가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서 좀 많이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 제주의 그 최대 강점은 자연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제 건강이라든지 안전, 힐링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저희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도 뭐 이렇게 달라진 여행 패턴에 맞춰가지고 마을 여행, 그리고 웰니스 여행, 그리고 차박, 체험 여행 테마 상품, 이제 친환경 여행 상품 등을 그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지역 주민과 업계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내국인 관광객 시장은 회복이 됐는데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좀 멀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그래도 2년 4개월 만에 지난달부터 무사청 입국 허용되면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외국 관광객 유치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62개 나라에 허용됐던 무사증 제주 입국이 중단됐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여서 외국 관광객 유치에 무척 도움이 됐는데 지난 2002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에선 국제선 직항편 운항이 재개된다 해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 관광객이 예. 비자를 받아야 해서 제주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행이 쉽지 않았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지난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예. 외국 관광객이 부쩍 많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무사증 입국 허용된 이후에 제가 뭐 시내 나가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을 전에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던데 그동안에 태국, 싱가포르, 몽골 단체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몇 명 정도가 제주에 왔다 갔는지요?
그 6월부터 무비자 제도가 시행을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그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국과 몽골에서는 지금까지 각 1편씩 이제 그 취항이 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매주 3회 항공기가 그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11편이 운항됐는데 직항 노선을 이용해서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한 2,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원래 외국인 관광객 그 입도 현황을 보면 약 지금까지 2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년보다 9.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무사증 제기 이후에 많이 들어오고 계신 거죠? 예, 이제 직항편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선을 이용해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이 정기 노선이라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데 지금 몽골이나 태국은 전세기라서 부정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 직항 국제선 추가 운항 가능성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무사증 제기 이후에 그 몽골을 비롯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무사증을 활용을 해서 전세기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몽골은 이달에도 그 2편이 추가적으로 운항될 예정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총 4편이 추가적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해외 시장 시즌인 10월 이후부터 이제 이들 국가에서 전세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운항할 것으로 그 보여집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아웃바운드 시즌이 이제 겨울방학인 그 12월부터 시작됩니다. 12월 이후에 전세기 취항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그 스코트 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부를 통해서 한 달씩 운항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이제 그 계속 운항할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 관광이 안정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 직항 노선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트 항공과 일단 이제 저희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그 근접 국가인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호주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쪽에 관광객도 제주에 올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접 국가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로 와서 다시 제주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또 입국 방역이 간소화되면서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있는 건데 현재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어떤 그 입국 방역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관광시장에서 회복 분위기는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 각각 60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 그리고 격리시설 운영에 나서면서 공항 방역 시스템은 일단 재정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단 2년여 만에 공항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입도 절차는 일단 종료가 됐고 공항에 설치됐던 그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은 끝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 방역 지침은 완화돼서 입국 1일 1차에 그 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의무적으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게 그 6월 1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가 그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국 후에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나이가 그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만 12세에서 17세는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면 그 접종 완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입국 후에 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시내 4군데 종합병원이어서 그 접근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 공항공사에서 조만간 그 공항 주차장 등 그 선별 진료소 유치에 그 워크스루 방식의 진료소를 가동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에보다 훨씬 간편하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주에. 자, 뭐 글로벌 마케팅 이제 업무를 하시니까 직접 현장도 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베트남의 뭐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제주 초청해서 팬투어도 하셨고 필리핀에서 열린 여행 박람회에도 제주 관광공사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 계획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동안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주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자연, 이미지 이제 이런 새로운 신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여행 패턴 기반의 그 타겟 시장별 그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내 업계를 그 대상으로 외국인 체험형 여행 테마 콘텐츠를 그 발굴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주국제 트래블 마트를 통해서 이제 도내 업체와 외국인 업체 간의 그 비즈니스 이제 구축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그 지속적으로 전개를 이제 해왔고요. 또 향후에 그 앞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보를 위해서 일본, 동남아, 호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이제 그 다변화하고 또 해외 관광 시장이 그 조속 회복을
그 회복됨에 따라 가지고 또 도내 업계 그 경쟁력 강화 지원을 예. 그 추진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업계 공동 세일즈들을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및 그 섬관광정책 포럼 등 그 국제적 네트워킹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 해나갈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 열렸던 여행 박람회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해외 나가신 거겠네요. 네, 저도 이쪽 2년 그 여행 박람회에서 어떤 제주에 대한 관심 정도 이건 어땠습니까? 6월에 개최된 그 필리핀 여행 박람회는 필리핀에서 예. 최대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한류 드라마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 왔다면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한국어로 인사할 정도로 이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주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중국은 그 외국인 시장을 입국을 불허하는 형태는 예. 마찬가지고 이제 일본도 입국 제한이 이제 좀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사증이 예. 제기되면서 이제 굉장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제 제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그 잠재 여행객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제주에 외국 관광객, 그것도 단체 관광객이 모처럼 왔고 또 시내 면세점에 정말 오랜만에 단체 손님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면세점 업계 쪽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그 해외 노선이 열리면서 그 주춤했던 면세점 업계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 업계는 그 우선 영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의 경우 2020년 4월 국제선 운항 중단에 맞춰 문을 닫은 제주국제공항점 운영을 지난달 3일부터 재개했습니다. 그 공항점은 국제선 운항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 매장에서 탄력 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국제선 정상화 속도에 맞춰 운영 시간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롯데면세점은 평일에만 문을 열어왔는데 영업일수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지난달 현충일에는 그 지난 3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 관광객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 여행사에서 줄줄이 면세점을 찾았는데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와 제주국제공항의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로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 면세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관광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그 국내 매장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고 그 온라인 해외 판매가 재개되면서 점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 관광객 그 시장이 회복되려면 사실 중국 관광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해외여행 빗장을 계속 걸어잠그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선제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유치 전략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그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 및 그 중국 내 정치 환경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그 개방의 시기는 아직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이 질적 성장을 그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이후 신규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온 오프라인 그 홍보인 첫 캠페인 전개 예. 그리고 한류 스타 연계 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주의 신규 콘텐츠 및 MZ세대 그리고 FIT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부터는 중화권 관광시장 선점을 통해서 제주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가지고 3대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추진 중인데요. 이제 먼저 그 제주의 문화를 이제 새롭게 알리는 팝업 제주라는 그 행사를 만들어서 예. 이제 주요 도시별로 지속적으로 연중 개최하고 있고요. 또 제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그 글로벌 OTA와 중국 내 OTA 등과 그 공동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친환경하고 이제 외국인 체험 테마 콘텐츠 등을 연계해서 신규 트렌드에 맞춘 그 제주 이미지 확대에 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교류 협력을 이제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중국 시장 그 재개 시에 예. 즉각적인 마케팅으로 가능하도록 그 네트워크 정비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근데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장 이 전세버스 기사가 부족해지고 뭐
관광 안 되면 면세점 직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응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려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관광업계에서 그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많은 관광 인력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 떠나간 인력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 인력 채용에도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전세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들이 부족해서 어렵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가동률이 80%로 상승하는 하반기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여행 안내사도 사정은 비슷해서 국내 안내사들이 워낙 모자라 그 하반기에 수학여행 단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떠난 관광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건 관광시장 상황이 또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도 이 해외 여행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바가지요금에다가 뭐 뒷돈까지 요구해서 지금 그 좀 말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지금 뭐 거기 가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제주 역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밀려보다 보니까 비슷한 관광 부조리가 생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최근 그 일상 회복에 따라 가지고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여행 비용 증가와 뭐 불법 행위, 불법 그 영업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도와 공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예. 그 제주관광 수용 태세를 정비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관광업계 친절 캠페인 및 부당요금 안 받기 등이 업계 자정 노력 캠페인을 그 성수기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그 제공받는 캠페인입니다. 또한 그 관광사업자의 친절 및 공정 가격 책정을 위한 자정 노력 캠페인과 더불어서 이제 무등록, 미신고, 불법 그 숙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 단속해 나가고 있고 개별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는 그 핫플레이스 등에 대한 점검도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안전, 안심, 관광제조 환경을 그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뭐 다시 안 간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처럼. 예. 자, 그리고 말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관광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시 관광객 숫자에 또 매달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처럼 또 제주에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이 밀려오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이전을 보면 그 제주관광산업은 업체 간 그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관광 종사자들의 급여나 근무 여건도 좋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그 작은 외부 충격에도 휘청일 정도로 그 자생력이 약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없다시피 했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관광객이 다시 몰리면서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교통 혼잡, 쓰레기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더 많은 관광객이 와야 제주 관광이 살아난다는 방식으로 관광 정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제주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오버 투어리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청정 이미지를 가진 제주가 관광 경쟁력도 떨어지게 돼 더욱 심각한 그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오버 투어리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주에서 그 생활 폐기물의 40%가 관광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검토 중이신지요? 네, 그 생활 폐기물 40%가 관광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정확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 나온 거는 아니고요. 돈에 그 하루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그 환산한 결과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 그 배출량이 1.9kg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거주 인구와 관광객을 포함으로 그 관광객이 버리는 양을 그 추정을 해보니까 약 40% 정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그 도와 공동으로 함께 국내 처음으로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 실태 조사를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관광 업종별로 그 관광객에 의한 폐기물 발생 실태와 그리고 발생량 그 수준 조사 등을 그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 국내외에 관광 분야 자원 순환 우수 정책 및 그 사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주 지역 관광 폐기물이 그 친환경 관리와 개선 방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공사 입장에서는 관광객 참여형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사 결과는 한 11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광 분야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 또 자원 순환을 구축을 해서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자연 순환 관광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제주관광공사 입장에서는 ESG 경영은 물론 또 제주가 친환경 관광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좀 얘기를 해봤고, 엔데믹 이후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워케이션 지금 전략을 아주 힘을 주고 계시던데, 그래서 뭐 제주어로 이제 마을을 가르는 동카름, 서카름 가르는 이 카름을 써가지고, 카름스테이라는 워케이션 지금 시범 상품을 운영하고 계신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 트렌드가 예. 여행객 트렌드가 이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먼저 그 워케이션 추진 전략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새로운 기업 문화로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가 워케이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브랜딩하기 위해 가지고 공유 오피스 거점 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로의 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잠재 기업들이 투자 유치 유도와 통합된 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도 준비 중이고요. 또 지난 4월 서울에서 제주 트래블 쇼케이스를 진행을 예. 했는데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이제 매우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름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 마을 관광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한꺼번에 알릴 수 있을까 하는 통합 브랜드로 개발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새로운 여행을 선보이고 시장의 트렌드를 리딩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관광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만 예.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여 개 마을에서 여행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앞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휴식이 필요한 관광객들에게 심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카름스테이 품질 예. 관리도 해 나가면서 예, 지역 주민 소득 창출도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카름스테이하고 이 워케이션 현장 취재를 했는데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구좌읍 세화마을의 경우에는 주민 주도의 공유 오피스 공간을 조성하면서 워케이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21일 찾은 구좌읍 세화리 질그랭이 거점센터는 3층에 공유 오피스를 조성했는데 제주도 내 기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워케이션이 늘면서 제주 곳곳에 공유 오피스가 여러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주민 주도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질그랭이 센터는 한때 결혼식과 피로연을 하던 마을 소유의 복지 타운이었는데 이용객 감소로 쓸모가 없어지면서 마을 주민 492명이 세화마을 협동조합으로 구성해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워케이션 관광객들이 이곳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게 지난 5월부터인데 사용 인원이 하루 5명 안팎에서 20명에서 40명까지 늘었고요. 티몬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등 각종 기업에서 직원들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대부분 월요일 오전에 제주를 찾아서 금요일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화마을이 주민 주도로 워케이션의 중심지가 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25군데 도내외 마을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벤치마킹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지금 한류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류를 활용해서 제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이게 또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마련되고 있는지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단 한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주에서 광고라든지 드라마, 이제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촬영됐는데 이제 저희는 이 촬영한 광고지라든지 그리고 예. 또 유명한 K-팝 한류 스타들이 단연한 꽃을 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한류 여행인 제주 이런 주제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예. 수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자, 김 위원장, 마지막으로 제주 관광이 계속 제주의 주축 산업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관광 기자로서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기존 관광 패턴이 개별이나 소규모 그룹화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을 게 있는데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해녀, 제주 해경, 제주 그린다이버와 협업해서 진행했던 세상에 이런 트립 같은 일상과 관광을
전목관 캠페인 같은 데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그 환경 정화도 하는 그 일종의 착한 여행의 일종인데요. 일단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관리, 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그런 측면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1,40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 많이 온다고 좋아하는 데서 나아가서 좀 어떤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 양에서 질을 좀 따져보는 분위기가 더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 저희 관광이 좀 더 살아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